안녕하십니까. KBS 9시 경남 뉴스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지난 겨울에 쓰던 전기장판을 꺼내 쓰려는 분들 많을 텐데요. 전기장판을 장기간 접어서 보관할 경우 내부 열선에 손상이 갈 수 있어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얼마나 위험한지 또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 KBS가 의령소방서와 열화상 카메라를 활용해 직접 실험을 해봤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빌라 안쪽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주민 12명이 긴급 대피했고 4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불은 전기장판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근 3년 동안 난방기구로 발생한 화재는 경남에서만 300여 건. 이 가운데 전기장판이나 담요 등에서 발생한 화재는 41건으로 13.6%를 차지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를 활용해 직접 실험을 해봤습니다. 접히지 않은 전기장판의 온도는 30도 안팎, 접힌 부분의 전기장판의 온도는 60도를 넘습니다. 온도 차이가 2배 가까이 났습니다. 전기장판이 장기간 접혀서 보관될 경우 내부 열선에 손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기장판을 접지 말고 말아서 보관할 것을 당부합니다. 전기장판을 꺼내어 사용 시 열선이 끊어지지는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 후 사용해야 합니다. 전기장판을 보관할 때는 열선이 망가지지 않도록 둥글게 말아서 그리고 세워서 보관하도록 합니다. 전문가들은 전기장판을 높은 온도로 장시간 사용하거나 열이 방출되지 않는 라텍스 등과 함께 사용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 외출하거나 장시간 사용하지 않을 땐 전원선을 뽑아둘 것을 당부합니다. 이 밖에 불이 났을 경우에는 전기 제품의 경우 물이 닿으면 감전의 위험이 있다며 가정용 소화기를 이용해 불을 끌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택시처럼 호출하면 탈 수 있는 버스가 경남에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창원시가 오늘부터 시범 운영하는 누비다 버스인데요. 창원중앙역과 창원병원을 축으로 운행 구간을 돌며 승객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휴대전화 앱으로 목적지를 설정합니다. 정류장에서 가장 가까이 있던 버스가 10분 안팎에 도착한다고 알립니다. 승객이 직접 버스를 호출하는 수요 응답형 누비다 버스. 최대 8명이 탑승할 수 있는 소형 버스를 택시처럼 탈 수 있습니다. 운행구역은 정해져 있습니다. 창원중앙역에서 중앙대로 창원병원 구간 기존 버스 정류장 54곳입니다. 버스 노선이 따로 없이 정류장과 정류장 사이를 승객 요구에 맞게 운행하는 겁니다. 해당 구역 안에 버스 노선과 배차가 부족해 불편했던 시민들은 만족스럽다고 평가했습니다. 많이 기다리지 않아도 돼서 좋은 것 같고 일단은 오지 않는 데까지 온다는 게 제일 장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편하고 좌석도 좋고. 6달 동안 시범 운행에 투입된 소형 버스는 모두 3대. 운행 시간은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로 시내버스와 요금이 같고 시내버스 환승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요금은 카드로만 받습니다.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확대 도입이나 마을버스 전환이라든지 운행 행태의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수요응답형 버스가 택시와 버스의 혼합 형태이기 때문에 택시업계 반발 등 이해관계자들과 조정이 필요하고 휴대전화 앱 사용이 쉽지 않은 고령층에 대한 배려도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중국 경제인 화상 대표들이 창원에 모였습니다. 2020년 중화권 시장 진출을 노리고 이들을 초대한 첫 행사 이후 코로나19로 무려 3년 만에 다시 열린 건데요. 화상들은 한국의 수소산업과 농수산물, 방위산업 분야에 큰 관심을 표했습니다. 천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 11개 나라 중화경제권의 대표 화상들이 한자리에 앉았습니다. 민간 차원의 다양한 경제협력 방안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이번에는 한국 정부에 주관하는 또 한국 기업이 이번에 참석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것이 의미 있는 행사인 것 같습니다. 화상은 세계적으로 6천만 명, 세계 경제에 영향력이 큰 3대 그룹으로 인정받습니다. 동남아 국가 정권 시장에서 화상이 보유한 주식 비율은 전체의 60에서 80%에 이를 정도입니다. 화상들은 한국이 선도적 위치를 차지한 수소 산업에 가장 큰 관심을 표시했습니다.
경남의 수소기업들과 협력 가능성도 비췄습니다. Australia probably has one of the highest deposits of hydrogen as well. Korea is, I would say, technology on hydrogen. 인도네시아 화상 대표는 방위 산업 분야도 협력을 희망했습니다. 印尼的国防跟韩国的国防，据我所知，已经有了很好的合作。 화상들은 이외에도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여파로 한국 농수산물에 관심이 크다며 농수산물 가공품의 중화권 수출이 유망하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화상 비즈니스 위크는 2020년 처음 시작됐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됐다가 올해 3년 만에 다시 열리게 된 것입니다. 거래 시작 전 상대방과 관계 형성을 중시하는 중국식 문화로 중화권 시장에 문을 여는 것은 속도는 다소 느리겠지만 시장성이 큰 사업으로 분석됩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 학생들이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법을 직접 실천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 교육청은 한 달에 한 차례 이상 채식급식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의 입맛은 물론 균형 있는 영양소까지 맞춰야 하는 까다로운 식단 구성에다 늘어나는 잔반 처리는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점심 식사를 위한 식재료 손질이 한창입니다. 깨끗이 씻고 먹기 좋게 다듬는 재료는 파프리카나 양배추 등 모두 채소입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은 2021년 2학기부터 한 달에 한 차례 이상 채식급식을 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성장기 학생들을 고려해 달걀이나 생선, 우유 등을 먹는 채식 단계인 패스코를 적용합니다. 채식 식단에서 애들의 기호도를 무시할 수는 없다 보니까 채식으로 했을 때 애들이 반응이 잘 먹을 수 있을까? 영양적인 거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맞추는 거고. 소 한 마리가 한 해 동안 배출하는 메탄가스는 최대 0.1톤. 같은 양의 이산화탄소보다 지구온난화의 21배, 온실효과의 80배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육류로 만든 음식이 한 가지 이상 포함된 일반 식단을 채식 식단으로 바꿔 탄소 배출을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함박 스테이크 대신 두부로 스테이크를 만드는 등 학생들 입맛에 맞는 음식과 조리법 개발은 과제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줄지 않는 잔반입니다. 저학년일수록 익숙하지 않은 채식 탓에 식판을 다 비우기 쉽지 않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썩으면 지구온난화 주범으로 지목된 메탄가스가 나오게 되는데 채식 급식 도입 이후 학기당 잔반량은 3,700여 톤. 올해 상반기에만 4,000톤이 넘습니다. 채식급식이 우수하게 운영되고 있는 학교의 사례를 발굴해서 전 학교와 공유하고 정책에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은 채식급식 정착을 위해 채식 식생활 교육과 급식 관계자 채식조리법 연수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경남 교사노동조합이 오늘 경남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장 갑질 논란을 빚고 있는 양산 모 초등학교 교사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또 해당 교장과 피해 교사 분리 조치와 교장에 대한 직위 해제, 피해자 보호가 우선된 감사 등을 요구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지난 17일 해당 사안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자체 감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의회 의원 64명 전원이 오늘 도의회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경상국립대 의대정원 증원과 창원 지역 의대 신설을 촉구했습니다. 경남도 의회는 현재 경남의 인구 대비 의사 수가 전국 최하위권이라며 수련병원 3곳이 있는 경상국립대 의대정원을 200명으로 늘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창원시의 의과대학을 신설해 지역 의사를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완수 경남지사와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오늘 경상남도 의회에서 내년도 정책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박 지사는 내년도 경남 예산안이 12조 570억 원으로 올해보다 0.4% 감액 편성됐지만 경남의 고용과 수출, 무역 수지가 전국 최고 수준을 보여 새해 경기 회복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교육감은 디지털과 정보화 미래 교육에 중점을 둘 것이며 내년도 예산은 재원이 8천억 원 줄었지만 기금으로 부족분을 충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립저작권박물관이 오늘 진주시 충무공동에 문을 열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저작권 박물관은 우리나라 최초의 저작권 관련 내용이 언급된 6일준의 서유견문 등 소장품 400여 점을 전시하고 저작권의 종류와 이용 방법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졌습니다. 경상남도와 경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내년 1월 31일까지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을 알리는 사랑의 열매 달기를 진행합니다. 경상남도와 경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사랑의 열매 달기를 통해 이웃 돕기 모금 활동의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2달 동안 진행되는 희망 2024 나눔 캠페인 사랑의 온도탑의 올해 목표 모금액은 102억 원입니다. 머리카락이 짧다는 이유로 편의점 여성 종업원을 마구 때린 20대 남성에 대한 강력 처벌과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국회 청원이 5만 명을 넘었습니다. 지난 8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올라온 해당 청원은 오늘 기준 5만 1천여 명의 동의를 받으면서 다음 달 초 관련 상임위원회에 넘겨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